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8년 8월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해임했습니다. 이 해임이라는 것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복수성, 경질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이런 복수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황수경 통계청장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앞길에서 걸리적거렸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모든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신적폐, 이것으로 찍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적폐로 잘린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군요. 잘린 예로는 남재철 기상청장도 있습니다. 그는 물론 무능한 죄도 있기는 있는데 왜 그의 경우를 신적폐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태풍의 북상 경로에 대해서 오보를 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면 무능한 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일정에 영향을 미친 바로 그것을 죄로 본 것이죠. 어쩌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국정 최고 책임자 이런 수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언론 보도는 이러합니다. 그 예로서 8월 20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바로 이것 때문에 불참하게 되고 영상 메시지만 보냈다. 8월 21일 그날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시도지사 간담회도 역시 태풍 오보 때문에 취소했다. 경기도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한 그런 일정도 취소했다. 이런 것을 언론에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적폐로서 터무니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태풍에 대한 오보 때문에 필연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안 했을 뿐이지요.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 불참 같은 경우는 영상 메시지를 미리 준비한 것도 있고 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그대로 다 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장애로서 못 간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례들은 그야말로 신적폐로서 김정은이가 자기의 어떤 원하는 일을 그르친다든지 눈밖에 난다든지 했을 때 사람을 쉽게 죽이고 처형하고 하는 그런 것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죽이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단칼에 목을 날려버리는 이런 것은 거의 북한 쪽에서 사람을 처형하는 것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신적폐 청산을 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쾌한 그리고 걱정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과 관련해서 원래 통계청은 가계 동향조사 소득통계라고 하는 것을 2018년부터 없앨 예정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8년 8월 27일 머니에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청의 의사를 무시하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측에서
28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겠다. 이 지표를 통해서, 이 통계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통계청의 의사에 반하는 이와 같은 예산 책정,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 설정, 이런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것은 국회 관련법에서 금지되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8년 5월에 통계청이 가계 동향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서 국민들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한 인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특유의 자기 발등 찍기의 반복이죠. 그래서 그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데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한 재앙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통계청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청이 이미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전담하는 기관에서 했는데 거기에 청와대가 나선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통계청에게 가계 동향 조사에 사용한 원자료를 내놓아라 하고 요구한 것이고 이것도 모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실은 또 한 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료를 받아서 청와대는 노동연구원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이 두 곳에 가계 동향조사를 추가 분석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국민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의 당시 담당자가 강신욱이라고 해서 현재 새로운 통계청장이 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렇게 가계 동향조사를 추가 분석하도록 한 사실,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이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또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전혀 이렇지 않은데 국민들의 인식과는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고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2018년 6월 3일 홍장표 수석은 그것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내일신문 2018년 6월 7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홍장표 수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가 통계청의 발표 결과를 부정하게 되었다 한 것을 거기에 근거가 무엇이었다 이렇게 밝힌 것이 되었죠. 또다시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연합뉴스 2018년 8월 28일자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황수경
통계청장 재임기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이 결코 없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바로 그 청와대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한 일이 없다 하고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확인해 왔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시를 누차 했습니다. 게다가 황 통계청장의 후임인 강신욱 통계청장, 그가 2018년 5월에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내가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2018년 8월 30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2018년 5월이면 황수경 통계청장의 재임기가 맞죠. 그리고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은 가계동향조사 재설계 방안, 바로 통계청에서 했던 것들을 고치는, 바꾸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앞에서 청와대가 우리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 했던 그 내용이, 그 주장이 바로 깨어집니다. 황수경 통계청장 재임 기간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직권 남용을 했습니다.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2018년 8월 29일 강신욱 통계청장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계소득 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흔히 이렇게 공무원들 혹은 정치인들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말 그대로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뜻하지 않은 일종의 기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 그대로 둘 때는 검토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변경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신욱 씨가, 그 당시에는 연구원에 있던 강신욱 씨가 2018년 5월에 청와대에 제출했던 그 보고서에 따라서 가계소득 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랬을 때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이 수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을 국민이 못 보게, 국민이 안 보게 하는 쪽으로 이 통계 결과가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계동향조사 전면 개편을 하는데 2019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는 159억 4,100만 원을 이미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동아일보 2018년 8월 30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얼마나 세세히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는가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2018년 8월 26일에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해임하고 바로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원하는 좋지 않은 상황을, 그것을 국민에게 안 보이게 국민의 눈을 가리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변경할 것이다, 해야 한다고 하는
보고서를 냈던 그 강신욱 보고서 작성자를 통계청장에 임명을 합니다. 이것 또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아일보 2018년 8월 30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비판 성명서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그 짧은 부분만 소개를 하죠.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절차대로 공표했는데 마치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고 마침내는 통계청장을 해임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성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역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했다 하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나 여러 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직권 남용 사실을 뉴스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기 위하여 통계 및 통계청을 자의로 지배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헌법이 아니라 실정법의 금지 규정은 없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것은 국헌문란입니다.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도 국헌문란입니다. 그러면 국헌문란 행위는 어떤 죄로 성립이 되는가? 형법 제87조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형법 제87조를 보면 이러한 국헌문란은 내란죄로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법률을 배운 국민들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폭동을 그 행위 태양으로 한다.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이러한 법 집행은 폭동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의 폭동은 법 집행 행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법 집행 행위 역시 폭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이번 1년의 이러한 행위들, 그것은 헌정질서 문란 행위로서 헌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